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랩 세미나 발표를 시작할 김근우라고 합니다. 이번 논문 세미나 논문 제목은 Monocular Depth Estimation for Rectangular Videos입니다.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이 논문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이 계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 저번 주에 랩 세미나 시간에 김대호 연구원이 이 시간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는 리카스3라는 모델 논문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저도 이 논문의 발표를 이제 주의 깊게 듣고 관심이 생겨가지고 좀 더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리카스3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보자면 이 모델은 이제 카메라의 이미지랑 라이더 스캔 간의 이제 싱크 동기화를 해결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제 작동하는 방식은 카메라 이미지를 이제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뎁스 맵을 만든 다음에 이를 라이더 스캔에서 얻은 뎁스 맵과 이제 비교를 해서 가장 유사한 뎁스 맵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 이미지랑 라이더 스캔을 이제 서로 쌍을 맺어주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와 유사하게 이제 360 카메라와 이제 라이더를 사용해서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것인데요. 이제 360 카메라는 이제 밑에 왼쪽에 있는 인스타360 프로2라는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이제 6개의 PCI 카메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PCI 카메라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피놀 카메라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60도 정도의 시야각을 가지고 있다면 PCI 카메라 같은 경우는 PCI 렌즈로 이렇게 볼록한 형태의 그런 렌즈를 가지고 있어서 더 넓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PCI 렌즈로 촬영한 이미지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시야각 180도 정도 되는 PCI 카메라로 앞이랑 뒤를 촬영한 모습입니다. 이제 이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펴주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이미지가 완성이 되는데 이를 에큐렉탱귤러 이미지 또는 파노라마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에큐렉탱귤러 이미지랑 이제 라이더 스캔 간의 싱크로나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런 싱크로나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번 주에 소개되었던 리카스3 모델을 사용하고자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에큐렉탱귤러 이미지에 대한 뎁스 에스티메이션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그런 피놀 카메라에서 얻은 그냥 정상적인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에큐렉탱귤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천장 부분이나 땅 지상 부분 또는 이제 이런 PCI 이미지와 PCI 이미지 사이의 그런 경계선 그런 부분에서 왜곡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뎁스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를 통과하여 나오는 아웃풋도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이제 논문을 찾아보게 된 것이 이번 논문 선택에 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 그러면 이 앞에서 말씀드린 에큐렉탱귤러 이미지를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의 픽셀마다 그라운드 트루스 뎁스가 있는 그런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는 것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에큐렉탱귤러 이미지 데이터셋 중에서 뎁스를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셋이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이제 사용하기 힘들고 따라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메소드로 그라운드 트루스 없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스테레오 베이스랑 모노큘러 비디오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에큐렉탱귤러 이미지 한 장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뎁스를 추정하고 싶기 때문에 모노큘러 비디오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하나의 그런 비디오를 이제 인풋으로 주면 그 인접한 시간대의 그런 인접한 프레임들끼리 이제 비교를 해서 뎁스를 추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이제 넣은 채로 논문을 검색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Monocular Depth Estimation for Rectangular Videos라는 제목의 논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이 논문이 참고한 Related Works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onocular Depth Estimation 같은 경우에는 데스 에스티메이션 관련 논문으로는 모노데스2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번 소개하는 논문의 베이스라인으로도 선정이 된 논문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그냥 모노큘러 비디오를 넣으면 아래와 같은 이제 뎁스 비디오를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컨트리뷰션으로는 이제 어피런스 매칭 로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성능을 끌어올렸다는 점, 그리고 오토마스킹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좀 상대적인 카메라 모션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픽셀을 무시할 수 있게 처리를 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제 멀티스케일에 대해서도 이제 처리가 멀티스케일 어피어런스 매칭 로스를 도입을 했다는 점이 이제 세 가지 정도 컨트리뷰션이 남습니다. 이 중에 두 번째인 오토마스킹 기법에 대해서 이제 저자는 수정을 가하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mnidirectional Vision 또는 이제 360 이미지 관련 분야의 관련 연구로는 OmniDepth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OmniDepth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CNN 모델을 가지고 Rectangular 이미지를 학습을 해서 뎁스를 추정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학습한 그런 모델인데요. 이 논문을 통해서 저자는 이제 Rectangular 이미지를 바로 넣어가지고 딥러닝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랑 피놀 이미지를 넣고 학습시킬 때의 그런 성능 차이를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이퓨즈라는 논문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Rectangular 이미지랑 이제 이 Rectangular 이미지를 큐브맵 형태로 프로젝션 시켜서 만든 큐빅 형태의 그런 피처맵이 있는데, 여기서 이 각각에서 피처맵을 추출을 해서 이를 퓨전을 한 다음에 뎁스를 추정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모노뎁스2 같은 경우에는 야외의 장면을 대상으로 뎁스를 추정했다면, 옴니뎁스나 바이퓨즈와 같은 이제 360 이미지를 사용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실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남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더욱 이제 지금 저희가 처리해야 될 야외에서 360 이미지를 다루는 그런 데이터셋이 더 구하기 어렵다라는 점도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카메라 모델을 이제 가정을 하는데요. 먼저 3차원 어떠한 XYZ의 3차원 3D 포인트, 월드 포인트에서 이제 이런 단위구로 촬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투영이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영된 점 P 같은 경우에는 세타랑 파이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 1로 이제 3차원 점을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로 나타내는 식을 이렇게 세웠고요. 이를 역으로 발생해서 만약에 여기 U랑 V가 픽셀 U랑 가로축 그리고 세로축 V입니다. 그래서 어떤 Rectangular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Rectangular 이미지의 한 점이 실제로 3차원 공간에서는 XYZ는 어떻게 표현되냐가 식 2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노뎁스2 앞에서 Related Works에서 소개드렸던 모노뎁스2 모델을 베이스라인 모델로 선택해서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위해서 이제 레즈네스 18의 백본을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스테레오 베이스로 뎁스를 추정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카메라가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트린식 파라미터나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를 미리 구하고 뎁스를 추정할 수 있는 반면에,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비디오 형태로 카메라가 이제 움직이면 그거에 대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포즈에 대한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뎁스를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포즈를 입력값으로 넣어주지 않는 이런 모델 특성상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위한 네트워크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모노뎁스2 모델을 사용을 하였는데, 여기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인풋 레이어를 이제 스페리컬 컨볼루전 레이어로 변경을 하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페리컬 컨볼루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보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컨볼루전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흔히 아는 2D 이미지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당연히 렉탱귤러 이미지에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C 같은 경우에가 이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스탠다드 컨볼루전 필터를 적용했을 텐데요. 위치에 따라서 컨볼루전 커널이 이제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이런 스페리컬 형태에도 이제 균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커널을 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이제 스페어넷이라는 2018년 ECCV에 게재된 논문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스페리컬 컨볼루전을 적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빨간색 이 커널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컨볼루전 커널을 사용했을 때고,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스페리컬 컨볼루전을 사용하였을 때입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그냥 위치에 따라서 왜곡 같은 거를 보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고 파이라서 사실상 여기 이 선과 이 선이 같은 선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그냥 컨볼루션 적용할 때에는 여기가 이제 패딩을 적용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그냥 단순하게 이 각각의 그런 경계면이 연결이 되지 않는데, 스페리컬 컨볼루전을 통해서 그런 연속성도 보장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자가 도입한 방식이 옵티컬 플로우 마스킹입니다. 이제 원래 이제 Non-Unbelchian Reflectedness, 즉 이제 빛의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반사되는 그런 표면이나 그런 불균일한 밝기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더 심각해진다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특히나 렉탱귤러 이미지에서 더욱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노뎁스2 같은 경우에는 오토마스킹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이제 렉탱귤러 이미지에 적용하였을 때는 그렇게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모노뎁스2의 오토마스킹 기법 대신에 옵티컬 플로우 마스킹이라는 기법을 제안을 합니다. 이제 그냥 바이너리 형태로 마스크를 생성을 하는데, 이때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을 해서 그 크기가 스레스홀드보다 클 경우에는 이제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이미지가 그냥 오토마스킹 기법을 적용했을 때로 사실상 이제 물체에 대한 구분이 거의 없는 그런 안 좋은 형태의 마스크를 생성하는 반면에, 이런 옵티컬 플로우 마스크를 적용하였을 때는 대부분 건물이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가 좀 더 두드러지게 구별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처음부터 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좀 더 많이 필요한 반면에, 저희가 연구하는 분야인 이런 360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이터셋이 많이 없는 데다가, 이제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뎁스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를 이제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도 잘 작동한다라는 걸 보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평가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렉탱귤러 이미지 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학습하기 위한 그러니까 렉탱귤러 이미지 데이터셋 중에 뎁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셋이 정말로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예 없었고요. 그래서 저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접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자기가 이제 360 카메라로 이제 훈련 데이터는 만들었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360 이미지를
360 영상을 업로드한 영상을 적절한 영상을 찾아가지고 2개 정도 찾았는데, 하나는 이제 보행자가 360 이미지 360 카메라를 들고 촬영한 그런 비디오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크를 타고 있는 그 자전거 위 헬멧에다가 360 카메라를 붙여가지고 촬영된 그런 영상을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어서 좀 더 정성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KT360 데이터셋도 사용을 해서 밸리데이션 셋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KT360 같은 경우에도 파노라마 그러니까 360 이미지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KT3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대의 PCI 카메라랑 카메라의 여러 대의 PCI 이미지랑 라이더 스캔 정보를 이제 데이터셋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렉rectangular 이미지 폼으로 만들고, 그리고 벨로다인 라이더 센서를 통해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related works로 언급한 바이퓨즈, 옴니뎁스, 모노뎁스2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비교군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좀 더 이런 깊이 추정에 대해서 제대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생성한 그런 프리딕션을 듀얼 PCI 포맷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듀얼 PCI 포맷으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라이더 프로젝션을 실행을 해서 이러한 형태로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즉 이제 그냥 렉rectangular 이미지에 라이더를 프로젝션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렉rectangular 이미지에 대한 뎁스를 추정을 하면 이를 이제 듀얼 PCI 포맷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KT360이랑 비교를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미디안 스케일링 값으로 스케일링 밸류를 이제 곱해줘서 이제 비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인데요. 이제 볼드체에 돼 있는 게 이제 제일 좋은 성능을 나타낸 그런 결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논문 저자가 제안한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솔루트 에러를 이제 히스토그램 형식으로 이제 표현한 그런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이제 앱솔루트 에러가 가장 작은 범위에 대해서 지금 이 회색깔이 이제 저자가 제안한 가장 모델로 이제 프리퀀시 앱솔루트 에러가 제일 작은 그런 픽셀이 제일 많이 분포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비교군으로 파란 색깔인 모노뎁스2나 이제 보라 색깔의 바이퓨즈 그리고 초록 색깔의 옴니뎁스가 이제 보다는 이제 좀 더 구별이 되는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평가인데요. 그냥 이렇게 이제 렉rectangular 이미지를 넣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뎁스 맵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이제 그냥 나열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자기들의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좀 더 깊이 물체에 대한 이제 뎁스에 대한 일관성이 높고 조금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뎁스를 추정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입니다. 이제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360 렉rectangular 이미지를 사용해가지고 뎁스를 추정한 거의 최초의 그런 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보통 렉rectangular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실내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반면에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아웃도어의 이미지를 타겟으로 삼아서 이것도 이제 컨트리뷰션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모델에 비해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가 없어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익있게 볼만합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그들이 이제 그냥 이런 정량적인 그런 평가를 보일 때 그냥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결과값만 이렇게 제시를 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KT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라이더를 사용해서 만든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도 좀 같이 표현을 해서 비교하기가 좀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